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난다. 예측 불가 총선 격전지. 차명진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제명이 되고요.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됐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차명진 후보 등록 무효로 처리하기도 했는데요. 차명진 후보 때문에 통합당 막판에 총선 판세가 불리해졌다. 이런 판세 하는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 어쨌든 우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정말 중요한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신세돈 선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새로울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네, 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폭망에 대한 분노한 국민들의 그런 어떤 심정을 현장에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저는 차분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차분한 마음으로. 그러면 좀 우리 당 괜찮다. 내가 생각하는 예상한 바대로 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유불리 이런 부분보다도 현장을 제가 쭉 다녀보면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도대체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뭘 했냐 이런 분노의 함성을 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야말로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예, 한 번도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사실은 좀 여당이 독주하는 것 같으면 항상 야당을 찍어주면서 견제하기도 하고. 절묘한 결과를 많이 나타냈었어요. 그랬죠. 네. 예. 자, 제가 좀 전에 차명진 후보 막말 논란을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일단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명을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등록 무효까지 선관위에서 됐는데 문제는 차명진 후보 제명에 대해서 또 핵심 지지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통합당을 안 찍겠다 이러면서 처리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저는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고요. 네. 소수라고 보고요. 이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국회의원 후보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격, 기본적인 품격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성적 폄훼하는 말을 하면 그게 폄훼하는 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듣는 사람이 불편하게 느꼈으면 성적 폄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편이 상당히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그 판단에서 우리는 제명을 했고 절차가 있어가지고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았지만 일단은 10일 내에 탈당을 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제명을 한다는 게 제명 다음으로 무서운 징계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혼란이 있어서 언론에서는 미적미적거리지 않는가. 사실 미적거린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또 차명진 후보가 또 다른 말을 또 했어요. 이것은 김대호군과 매우 유사한 네네. 겁니다. 처음에는 경고를 했고 또 다시 반발하면서 결국은 이제 강력한 제명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 문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끝난 문제고 본인이 불복을 하고 재심을 청구하고 하면 그것은 재심 절차에 따르면 따는 것이고 일단 지도부와 선대위원회의 그 판단은 일단 끝난 문제다. 제명. 저는 안 그래도 김대호 후보 건하고 비교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김대호 후보도 첫 번째 3040 세대에 비하 논란했을 때는 경고를 했었었고 네. 두 번째 이제 막말이 이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인 비하 말. 예, 그러니까 제명하신 것이고 차명진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습니다. 이랬군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과거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성 비하했다는 게 어제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같은 잣대죠. 같은 잣대고 사실은 김남국 그 변호사는 전 방송에서 여러 번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저는 상당히 그 정직하고 상당히 인권을 강조하고 저는 아주 똑바른 그런 어떤 그 인물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렇게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사로서 그 발언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 있는 공당이라고 하면 그렇게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당이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조치가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뭐 그 당의 문제이긴 하나 우리 그 미래통합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확실한 모범을 보여줬다.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미역미역 처리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준엄한 저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신속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미래통합당은 막말하면 금방금방 뭐 제명도 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도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원칙 있는 공당이고 집권당이면 마땅히 응당하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액션이 없다고 하면 국민의 저는 준엄한 질책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이번 선거 관련해서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여권 180석 얘기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정권이 오만하다, 오만이 극에 달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아이고 우리 위험하다 이렇게 서로 약간의 조금 얘기를 하고 계셔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께서는? 네, 황교안 대표가 오만하다는 말씀도 맞는 말이고 네. 박형준 선대위원장으로서 과장이 아니다. 뭐 개헌 저지선도 어렵다. 네. 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몇 석이 나오냐 하는 문제는 사실 국민이 판단을 낼 엄중한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게 한 석이 됐든 500석이 됐든 그 한 표 한 표는 국민이 내리는 엄중한 판단인데 네. 자기가 그것을 뭐 180억이네, 뭐 160석이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도를 지나쳤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독재나 전체주의가 아닌 다음에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 의석의 60% 이상이 나오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시민 그 이사장이 네. 조금 저는 선을 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을 넘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그 고용 정책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야당 특히 이제 통합당이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5.6월에는 실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할 거라는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고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견이 됐을 그렇죠.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서부터 고용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지금 벌써 코로나 사태가 석 달이 된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께서 계속 지시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계속 회의만 하는 겁니다. 지금 회의 몇 번 하신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관계장관 회의만 14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40대 실업 대책을 내겠다고 이야기한 게 금년 1월입니다. 네. 지금 넉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40대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4차 비상경제, 5차 비상경제 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 5차에서는 비상경제 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다루라고 지시한 거예요. 네. 공무원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번 5차 대회 이 대회의에서도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실업자가 50만, 다음 달에 50만 더해서 100만, 그러면 이제 100만에 100만 더하면 200만인데 네. 이렇게 되면 그 실업자들에게 드리는 실업급여 다 네. 고갈됩니다. 아. 그리고 실업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해고하지 마세요. 휴직시키세요. 그럼 네. 지원해 줄게요.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 예산이 다 거들이 나버렸어요. 앞으로 50만 100만의 어떤 실업자가 생기면 정부가 그 돈을 줄 돈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서 네. 재정을 이렇게 돌려서 이 줄 돈을 미리 몇십조를 좀 동원해놔라.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계속 회의만 하시고 계속 지시만 하시고 도대체 국민들은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만 하고 말만 하고 네. 실제 재원을 마련하지도 않고 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딱 그 급급하다 이런 그러면서도 취지시군요. 뭐 고용 강화를 지시하면서도 무슨 대책이 나온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나오는 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한 2달만 지나면은 이제 바닥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 좋아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샤이보스층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샤이보스층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년 경제 폭망에 대한 실정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분들이 그 심한 분노를 숨기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 심한 경제에 대한 실망 내지는 분노가 이번 선거에서 깜짝 놀랄 만한 투표율, 깜짝 놀랄 만한 선거 결과로 현 집권당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사전 투표율이 최고치를 네, 달성한 것도 26. 지금 그런 식으로 같은 저는 맥락에서 그렇다고 보시는군요.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샤이보스층 집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저는 뭐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 것도 저는 그렇고요. 또 네. 너무 또 180석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저는 국민의 마음에 정말 국민을 위하고 자영업자를 위하고 정말 실업자를 위하는 그런 취약계층을 위하는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새로 태어난 미래통합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동안 실망했던 그 많은 분들이 이번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4시간 뒤면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